자, 얘를 하나 클릭을 해서 역시 적절한 크기로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채널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얘를 클릭하셔야 될 상태에서 하시겠죠. 네, 채널 상태에 역시 채널 네임 부분을요. 자, 뭐 일단 축에 갖다 놔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열 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열 계열의 데이트 테이블에서요. 데이터죠. 네, 데이터 테이블에 캘린더 이어를 가져볼까요? 네. 캘린더 이어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값에요. 매출 금액을 가져올까요? 매출 역시 금액 부분을 자,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서로 연동이 돼서 꺾은 선형하고 동시에 작동이 가능하겠죠. 네. 현재 자, 이처럼 꺾은 선형 및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는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는 타입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의 그 값의 차이가 큰 경우 이 보조축을 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 금액 단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그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서요. 이것을 네, 뭐 이 정도만 표현을 해도 뭐 충분할 것 같네요. 분석에서. 그게 보조축이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보조축 부분에 우리가 뭘 한번 추가해 볼까요? 꺾은 선형 값에다가 이익률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네, 이익률 부분에 다시 한번 더 한 개를 추가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얘를 다시 이렇게 다른 값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조금 더 나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못된 거는 컨트롤 Z 하시면 되니까, 그죠? 자, 다음은 이 꺾은 선형 차트,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일 수 있겠죠. 꺾은 선형 차트는 뭐 시간에 따른 그 데이터의 그 추이를 파악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월별, 뭐 연도별 매출 금액 추이를 이제 파악하기에 용이하겠죠. 그래서 꺾은 선형 하나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요. 네,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뭐 적당하게 이 정도로 해볼까요? 네,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좀 늘려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꺾은 선형 차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이죠. 네. 축 부분에 역시 데이트 테이블에서요. 이번에는 잉글리시 만스를 가져올까요? 월별이니까, 그죠? 자, 월별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내에는요. 칼렌더 이어 필드로 볼까요? 네. 칼렌더 이어 여기 있네, 그죠? 예. 이것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꺾은 선형으로요. 그 다음에 값에는요. 아무래도 매출액, 세일즈의 매출 금액을 한번 가져가 볼까요? 매출 금액 위주로 가져올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반영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죠? 매출 뭐 원가도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쭉 반영을 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큼 어떤 형태로 가장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절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좀 해서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슬라이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그 해당되는 것과 서로 연동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죠. 네, 바로 이런
기능인데요. 슬라이스는 보고서의 어떤 그 시각적 개체를요, 이 필터하는 기능을 가진 개체입니다. 자, 현재 그 전체 현황 보고서에서 페이지에 작성된 내용을요, 이 국가별로 한번 필터해 볼 수 있도록 슬라이서 기능을 한번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이 반영된 이 우리가 5가지 차트, 그 다음에 이 카드, 그 다음에 뭐 제목이 있죠. 자, 빈 공간에 역시 클릭을 해서요, 네, 해제를 시키시고요. 자, 시각화 창에서 슬라이서 밑에 쭉 보시면은요, 여기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파워 BI에서 유익한 슬라이스 기능입니다. 자, 슬라이스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슬라이서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이것에서요, 자, 뭐 이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적절한 위치로 뭐 이동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뭐 어디로 이동시키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좀 윗공간에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서의 그 기능은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식으로 가보시면은요. 자, 이 슬라이서에 현재 적용된 현재 서식이 선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오그래피 쪽에서 가져볼까요? 네. 여기 있죠. 그죠?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여기서, 국가별이니까, 그죠? 현재 테이블은, 칸츄리겠죠? 네. 자, 칸츄리,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칸츄리, 필드 값으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로 우리가 뭐 본 그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 좀 데이터를 파악을 했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셨을 건데요. 지금이라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창이죠. 그죠? 네, 이거 두 번째 창에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데이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쓴 게 우리가 세일즈죠. 네, 세일즈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의 값에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이렇게 쭉 적용된 데이터이고, 그죠? 네. 실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한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고요. 자, 뭐 수량, 단가, 할인율, 매출 금액, 매출 원가. 물론 이건 이제 우리가 회계 단위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놨겠죠, 그죠? 실제 데이터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실제 데이터들, 즉 매출 원가, 매출 이익, 뭐 총 매출 금액, 총 매출 이익, 뭐 할인율 등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본 자, 이 도시, 국가별 도시에 대한 정보 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 데이터 기준이니까요. 미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 보고서로 다시 돌아갈게요. 보고서에서 현재 칸츄리라고 하는 슬라이서를 현재 만든 거죠. 그러면 슬라이스에 보시면 뭐 오스트리아, 뭐 카나다부터 프랑스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뭐 이 적당한 크기를 이제 뭐 조정하시는 거는 이제는 되겠죠, 그죠? 슬라이스 설정 보시면은 옵션에 뭐 방향을 가로로 할 것인지,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세로로 할 것인지, 자, 이런 식으로 선택 가능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선택에 뭐 단일 선택, 이런 식으로 단일 선택하게끔 키를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 머리글, 이제 뭐 칸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뭐 칸츄리는 칸츄리 그대로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 그죠? 뭐 좀 진하게만 해볼까요? 네, 진하게만 해서 글자 색을 열어서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만 바꾸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스 이제 체크박스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카나다.
자, 프랑스. 그러면 국가별로 적용된 이 데이터 값들이 현재 다 바뀌죠. 그죠? 네. 각각의 값들로 이렇게 다 바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보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슬라이서의 기능이다. 예,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슬라이스의 그 기본 옵션은요, 컨트롤 키를 통해 가지고 뭐 이 다중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다양한 이제 그 기능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자, 뭐 선택 항목 지우기 한번 해볼까요? 예, 항목 지우기여서 다시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시죠. 드롭다운 방식을 한번 눌러보세요. 드롭다운 방식.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드라는 게 뜨죠. 그죠? 드롭다운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죠? 자, 드롭다운 방식으로 하면은 크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크기를 적정한 위치에 뭐 이쪽에 가도 될 것 같고, 그죠? 또는 국가별 빠르게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한 거니까 슬라이스는 보통 뭐 위로 가 있는 것이 뭐 보편적일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현재 이 만든 매출 분석 보고서 내용대로 국가별 현재 예를 들면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매출 금액, 매출 원가부터 해서 현황을 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방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롭다운 방식 형태로 바꿔놓고 적절한 크기로 조정을 해서 위치를 옮기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좀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았고요. 자, 다음에 이제는 그 여러행 카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장된 이 작업하신 내용을요. 예를 들어서 파일,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지금 현재 06-1번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이 다 된 것 같으네요. 끄고요. 자, 그 다음에 06-2번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전체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제공은 되었습니다만 뭐 실제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는 이렇게 적용은 잘 안 됐었죠, 그죠? 예, 다르게 좀 만들어 보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에 있는 것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시트에 분류별 현황으로 가서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미 뭐 완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적용하는지를 살펴보실게요. 자, 모듈 06-2 다시 1로 저장을 시켰죠. 이 저장시킨 화면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시트 분류별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빈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완성된 파일을 뭐 열어보실 수도 있겠고요. 다 치우시고 다시 아니면 완전 새로운 화면에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네, 이 부분에 있는 카드. 그 바로 옆에는요, 여러행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행 카드를 이제 활용하는 법에 관해서 보시면은요, 하나의 그 타일의 여러 요소들의 값을 표현할 때 뭐 적합하겠죠. 그래서 분류별 현황 그 페이지에 있는 이 슬라이스에서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슬라이스를 일부러 지웠는데요. 그냥 하나 편하게 만드십시오. 앞서 빈 공간에 클릭을 하셔서 자, 슬라이서 여기 있네, 그죠? 슬라이스 하나 만들고 이 슬라이스에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 네임으로 볼까요? 뭐 카테고리 네임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뭐 쉽게 이제 슬라이스 기능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행 카드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요. 자, 이 여러행 카드를 이제 선택하셨으면 이번에는 서브 카테고리가 있죠. 서브 카테고리 테이블에서 서브 카테고리 네임이 있습니다. 서브 카테고리 네임 여기 있네요. 그죠? 얘를 필드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브 카테고리 개수를 이제 우리가 목록 버튼에서요.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바뀔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서브 카테고리.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개수 값으로 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브 카테고리가 총 뭐 37개와 같이 이렇게 서로 연동이 가능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이크 정말 3개. 네, 이런 식으로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슬라이스 왓으로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죠. 그죠? 이렇게 연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뭐 줄일 수 있고요. 크기나 뭐 이런 것들 기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맵을 한번 해 볼게요. 맵은 이 위치 범주죠. 위치 범주에 속한 데이터를 지도에 연결해서 이 정량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할 때 아주 유익할 겁니다. 특히 이제 국가별 이 매출 금액을 이제 뭐 지도에 표시한다고 했을 때는 한눈에 쉽게 시각화가 가능하겠죠. 자, 역시 빈 공간의 캔버스예요. 클릭을 한번 하시고 시각화 창에서 이제 맵, 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 맵을 클릭을 하십니다. 역시 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조정을 네, 조정이 잘못됐네요. 네. 자, 한 중간 정도까지 해볼까요? 중간 크기로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자, 크기 조정을 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갖다 놓을 것인가, 위치, 범례, 뭐 위도, 경도 등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서 물론 지오그래피겠죠. 그죠? 앞서 보셨겠지만 지오그래피 테이블에서 뭐겠습니까? 칸츄리겠네. 그죠? 예. 칸츄리를 자, 위치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일즈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얘는 닫고요. 세일즈 값에서 뭘 볼까요? 역시 매출 금액이 네, 가장 중요하겠다. 그죠? 매출 금액을 네, 가져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적절한 뭐 위치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현재 매출 금액이 범례로 가버렸네. 그죠? 예. 범례로 가니까, 예, 좀, 안 맞네. 그죠? 범례가 아니고 크기였다. 그죠? 네. 크기로 가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자, 이렇게 크기로 네, 가면은, 지역별, 네. 현재 뭐 미국이면 이렇게 뜨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전 세계의 데이터를, 쉽게 우리가 식별을 해볼 수가, 분포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이제 트리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용 할 때에 한번 쭉 다뤄보신 내용이죠. 이 트리맵은 이 계층 구조 데이터죠. 그것을 사각형 이 집합 형태로 표시한 차트였습니다. 전체 중에서 각각의 요소들의 상대적 크기 를 비교하기에 용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는 보셨었는데요. 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있네. 그죠? 자, 여기에 트리맵 클릭. 네, 그러면 크기가 이왕이면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트리맵에 가져올 역시는 이제 서브 카테고리 가져가 볼까요? 서브 카테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아래에 있네. 그죠? 네, 서브 카테고리 테이블의 카테고리 네임. 네, 제일 아래에 있네요. 그죠? 자, 카테고리 네임을 역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품을 한번 볼까요? 프로덕트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프로덕트 필드에서 프로덕트 네임을 가져와야 되겠죠? 프로덕트 네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역시 매출 금액을 볼까요? 매출 금액. 값에 어디 있습니까? 매출 금액. 매출 금액이 값으로 가야 맞겠죠. 예. 매출 금액 그러면은 차트 네임을 빼버리면 되겠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빼고 실제 우리가 지금 매출 금액 기준에서 얼마의 값으로 적용되는지를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적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참 적용이 좀 애매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자, 값의 매출 금액. 맞죠? 그죠? 자세히 없애버리고요. 그죠? 현재 이 개수가, 네. 자, 다시 컨트롤 Z 해서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마우스 클릭. 지금 합계인지 평균인지 뭐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적용이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범주, 값들을 조금 키워 놓고요. 데이터 레이블도 색깔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색깔을 예를 들어서 좀 표시나게, 그죠?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 기타 설정은 여러 번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트리맵에 이어서 리본 차트를 한번 해볼게요. 역시 빈 공간에서요. 네, 리본 차트를 봅니다. 여기 있죠, 그죠? 네, 리본 차트. 자, 리본 차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와 뭐 거의 맞추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자, 이 리본 차트는요, 이 순위의 그 변화를요, 순위 변화를 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판매 뭐 채널별 매출 금액 순위 뭐 이런 것을 리본 차트화 시키면은 조금 더 시각화 효과가 뛰어나죠. 그래서 역시 클릭된 상태여야겠죠. 자, 데이터를 엽니다. 데이터에서 칼렌더 이어가 맞겠네, 그죠? 자, 칼렌더 이어 여기 있네, 그죠? 칼렌더 이어 필드를 축에 기본적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자, 얘를 좀 닫을까요? 네, 좀 닫고요. 채널 테이블에서 열겠습니다. 네, 채널 테이블에 채널 네임이겠죠? 네, 채널 네임. 자, 이름을 가져오고요. 범례, 얘가 범례로 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그죠? 네, 범례가 가는 게 적절할 것 같으네요. 채널 네임별, 그 다음에 세일즈 테이블에, 세일즈 테이블에 매출 금액 부분을 Y축에 가져가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되셨으면은 연도별 채널 매출 순위, 효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겠죠. 이게 채널 네임, 칼렌더, 그다음에 연도별 이렇게 지금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서식을 조금 바꿔 볼게요. 현재 모양이 그렇게 뭐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리본 색깔을 여러분들 여기서 바꾸셔도 되겠고, 그죠? 자, 뭐 투명도 조금,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구분이 용이한가요? 네. 어쨌든, 뭐 한번 보시고요. 간격도 현재 조금 늘려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늘려남으로써 조금 더 식별이 좀 용이해지죠? 네. 조금 용이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닫고요. 뭐 눈금선, 뭐
여러분들이 뭐 실선, 예, 뭐 색상 조금 진하게 넣어 보시고요. 네, 이렇게 적절한 것으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레이블도 한번 바꿔볼까요? 네, 데이터 레이블 일단 활성화시키셔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하신 적정 값으로 좀 바꿔보시면은 이것은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리본 차트의 어떤 그 기능 등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걸 해볼게요. 분산형 차트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자, 역시 빈 공간에 클릭을 하셔서요. 분산형 차트가 여기 있겠네, 그죠? 네, 여기 있죠? 네, 분산형 차트. 자, 클릭하겠습니다. 역시 얘를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자, 먼저 하시고요. 자, 이 분산형 차트는 두 숫자, 즉 혹은 뭐 세 숫자 등 이 데이터 간의 그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기업의 매출액과 뭐 광고비 간의 상관관계가 0.8 이상일 때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 우리가 그 광고비를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통계 분석을 보통 하죠. 이때 그 분산형 차트에서요, 이 뭐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 등을 추가해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생되도록, 즉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이런 기능 여러분들이 그 구글 퍼블릭 데이터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 차트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분산형 차트의 뭐 값, x, y 범내 항상 크기 뭐 이 정도의 값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넣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좀 닫고요. 프로덕트 볼까요? 네. 프로덕트 역시 네임이 필요하겠죠. 네. 얘가 어디로 갈까요? 범내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범내.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요, 세일즈의 매출 금액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매출 금액을 축으로, X축 일단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출 금액과 매출 이익 간에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 이익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Y로 가야 되겠죠. X축과 Y축 간의 어떤 그 변동 비율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분산형 차트에 표시된 그 패턴이요. 지금 보시면 그 오른쪽 상단을 향하는 이런 상향곡 이런 선이 지금 현재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실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의 뭐겠습니까? 회귀 곡선이겠죠. 그래서 이 회귀 선이 y는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뭐 1 이런 식으로 나와진다는 뜻이죠. 자, 이런 회귀 식이 우리 엑셀을 통해서 뭐 간단하게 도출도 되고요. 파워 BI에서 이런 것을 다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본 분산형 차트에서 이런 것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크기 영역에, 수량이 좋을 것 같으네. 그죠? 네, 세일즈의 이 수량의 크기. 그러면은 판매된 그 수량의 크기별로 이런 식으로, 버블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즉, 버블의 크기가 뭐가 됐습니까? 판매 수량이 되겠죠. 그죠? 판매 수량.
그래서 이 버블 크기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 판매 수량이 이제 많을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재생축 보시면 이제는 이 분산형 차트는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 자 이쪽이죠. 네, 여기에요. 재생축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재생축에 우리가 그 데이터 그 테이블에서요. 데이터 테이블에 카테고리 이어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칼렌더 이어겠네. 그죠? 예, 칼렌더 이어. 즉 연도별 재생을 한번 시켜보자. 자, 이렇게 했더니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에 이와 같은 뭐가 생깁니까? 네. 재생축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자, 이 재생축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연도별 데이터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네. 2017, 2018, 2019.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변화에 따른 내용이 애니메이션화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분산형 차트를요 재생할 때에 그 특정 항목의 패턴을요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보고자 할 때는 컨트롤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를 클릭해 가지고 재생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얘를 잠시만요. 다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 얘를 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특정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죠? 2019년도 같은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차트, 시각화의 차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을 한번 직접 활용해 보셨고요. 나머지 이제 그 엑셀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뭐 테이블 형태라든가 또는 행렬 형태 이런 또는 상호작용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학습을 해 보실게요. 보고서 하단에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 새 페이지 하나 열게요. 네,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 많은 범주가 있는 항목 간의 정량 비교에 적합합니다. 이 단일 범주에 대한 상세한 값을요, 이제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 테이블을 사용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테이블 형태로 딱 나와 있죠. 그죠? 테이블 형태. 여기 있습니다. 자, 빈 공간에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 적절한 크기로 자,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카테고리 역시 창에서요. 물론 여기는 여러분들 시각화를 안 쓰실 때는 이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 그냥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다시 열어 두셔도 되고요. 자, 카테고리 테이블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테이블에 카테고리 네임 필드가 있죠. 그죠? 자, 카테고리 역시 얘를 뭐 열로 할까요? 네. 카테고리 필드. 그다음에요. 서브 카테고리 필드 있었죠. 제일 아래쪽에 그죠? 자, 이 서브 카테고리에 역시 카테고리 네임도 갖다 놓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일즈 테이블에요. 네, 수량도 갖다 놓고 또 매출 원가, 매출 원가, 매출 금액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매출 금액, 매출 원가, 뭐 매출 이익 정도까지 해볼까요? 네, 매출 이익. 자, 이 정도 값을 여러분들 추가해 보셔서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뭐 어떤 그 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쭉 자동으로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쭉 예, 크기 조정이나 이런 것은 안 됐네요. 예,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서식이나 예, 여기서 스타일 역시 또 일반 뭐 지금까지 쭉 많이 보셨죠.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예,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중에 뭐 하나 정도만 해볼까요? 뭐 기본값, 뭐 없음, 뭐 그다음에 예, 뭐 굵은 헤더,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유익하다 싶은 내용을 쭉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보시면서요. 뭐 합계돼 보시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행렬이란 걸 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죠, 그죠? 네, 행렬 여기 있죠. 자, 이곳에 있습니다. 자, 빈 공간에서 역시 뭐 행렬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행렬은 엑셀의 그 피벗 테이블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행과 열이 그 교차하는 곳에 예, 요약된 어떤 데이터를 예, 표시하는 차트입니다. 계층을 그 생성해 가지고 예, 드릴 다운 혹은 드릴 업 방식을 통해 가지고 행렬을 확장 또는 뭐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행렬을 선택을 하셨으면요. 자, 카테고리 탭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뭐 행, 열, 값, 뭐 기본적으로 보통 행, 열, 값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카테고리에서요. 역시 카테고리 네임을 자, 행 부분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네임.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를 한번 볼까요? 자, 서브 카테고리 역시 네임을요. 자, 이번에는 자, 두 개를 다 넣겠습니다. 서브 카테고리 네임에. 그 다음에 열에는 데이트 날짜를 볼까요? 데이트에 예, 카렌더 이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카렌더 이어에 열. 자, 그 다음에요. 카렌더 쿼터도 볼까요? 자, 여기 있죠? 예, 제일 위에 있는 예, 분기별 값도 예,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형태로 쭉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분석 값은요. 역시 뭐 세일즈의 매출 금액 기준을 하겠습니다. 값. 자, 그럼 어떻습니까? 2017년, 18년, 19년 합계까지 해서 가로 세로 네, 합계.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자전거. 자,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나누죠. 예. 종류별로, 카테고리별로, 그죠? 서브 카테고리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넣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부분 합, 뭐 이런 기능들 엑셀에서 있죠. 네. 이런 것들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릴,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시죠? 자, 잠깐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적당한가요? 드릴 온 있죠. 예. 그다음에 뭐 행, 그다음에 각종 뭐 기호 표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가장 뭐 이상적인 형태라 그럴까요? 조금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렬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요, 드릴 온 부분이 있죠. 예, 여기에 행이 현재 그 선택된 상태에서요. 보시면 이쪽에 자, 이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모양의 드릴 및 네,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층 구조에서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드릴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요. 네, 이 부분 네,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각각 아까 예,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전체가 다 확장돼서 뜨게 되죠. 이렇게 그죠? 네, 확장된다는 것. 물론 이제 뭐 조정을 쭉 하시면 되겠죠. 간격 조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타 뭐 세부적인 것은 한번 뭐 엑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쭉 다뤄보시면은 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작용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성된 것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내려놓을게요. 자, 여러분들께 제공된 06-3을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네, 완성된 매출 분석 보고서가 쭉 이렇게 뜨죠. 예, 그러니까 분류별 현황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상세 현황 아까 간단히 보신 것도 있으시고요. 자, 뭐 연도별 현황 이런 것 쭉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예시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예, 본 수업을 통해서 다 뭐 이렇게 다뤄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 상호작용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보고서 그 페이지의 그 시각적 이 개체들은요, 다른 시각화를 이 교차 필터링 및 강조 표시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뭐 맵 시각 개체, 자, 아까 분류별에서 있었죠. 자, 이런 곳에서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리맵을 했을 때 이거와 연관된 것이 동시에 이렇게 싹 다 바뀌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죠? 이제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셨을 텐데요. 그 다음에 네, 전체 현황에서 한번 볼까요? 전체 현황에서 역시 국가별, 그죠? 현재 모두 선택 하면은 전체 관련된 내용이 다 뜰 거고요. 이걸 모두를 해제를 하고 특정 네, 국가만 이렇게 설정을 해도 되겠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파워 BI에서 이야기하는 네, 그 바로 시각적 상호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각각의 개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어떤 관계로 가능할까?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참조 무결성에 의해서 외래키, 주키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작성하실 때, 만드실 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 보고서를 유익하게 좀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이크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다 바뀌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해제하려면요, 빈 공간에 뭐 클릭을 해서 또는 다른 것을 클릭을 해서 없애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제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상호작용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정된 이러한 그 상호작용 방식을요,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역시 이제 이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전체를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얘의 서식 탭이죠, 현재 그죠? 네, 서식 탭에 자 일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개체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네, 설정을 하니까 Y축 네,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슬라이드 레이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지금 첫 번째 있는 그래프인 이 세로막대형 차트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를 보시기 바랍니다. 리본 메뉴, 네, 상단 쪽에요. 리본 메뉴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서식이 있죠. 네, 서식에서요. 자, 서식 탭에 네, 상호작용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서식 탭
자, 클릭을 하시면 예, 상호작용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에 상호작용 그룹의 상호작용 편집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뭐 기존에 없던 것이 막 이렇게 생겼죠.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상호작용이 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택한 이 아이콘을 보시면은요, 자, 이곳에서 세로막대형 차트를 기준으로요, 나머지 현재 그 시각적 개체, 예, 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편집할 수 있도록 오른쪽 상단에 편집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얘는 안 생겼죠. 지금 현재 얘를 클릭을 한 상황에서 얘를 기준으로 상호작용 편집을 클릭했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개체는요, 그 상호작용이 다 이렇게 아이콘화 된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시각적 개체를 필터할 것인지 아니면 뭐 강조 표시를 할 것인지 또는 상호작용 되지 않도록 없애겠다는 것이죠. 자, 얘는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진하게 바뀌죠. 이렇게요. 그죠? 네, 진하게 바뀌는 것을 얘는 색상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필터죠. 네, 자, 필터하겠다. 상호작용 금지하겠다. 자, 색상이 얘와 다르죠. 그죠? 서로. 밝기 표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강조 표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뭐 도넛형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얘를 나머지 이제 시각적 개체 또 바뀌죠, 그죠? 앞서 자, 막대형 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여기는 생겼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요, 안 생기죠. 그래서 얘를 또 해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상호작용 여부를 체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얘와 얘는 연동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쭉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상호작용을 이제 뭐 시키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요, 작업을 끝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작용 편집을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바꿔보세요. 얘는 어떻습니까? 안 바뀌죠? 네. 클릭을 해보시면 얘를 기준으로 현재 아까 얘와 상호작용 시키지 않겠다라고 설정 해제를 했었죠. 따라서 얘는 연동이 되지 않고 나머지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상호작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얘를 기준으로 서식의 상호작용에 현재 설정이 안 돼 있잖아, 얘가. 그죠? 자, 그걸 다시 뭐 해제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상호작용,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겠다. 또 부각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상호작용 편집을 마무리를 시키시고 하면은 다시 또 연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워드 클라우드 분석 기법을 활용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아이콘 하나를 새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 계정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었죠. 다른 곳과 다르게 이 새로 더 많은 시각적 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계정으로 접속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모두에 좀 드렸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요. 이게 점점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각적 개체 가져오기 클릭. 더 많은 시각적 개체 가져오기 클릭되죠, 그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은 이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워드라고 치시면 되겠죠. WO만 쳐도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워드 클라우드 기능은 이
다양한 어떤 그 노출 횟수에 따른 단어들의 크기나 색상이나 회전 각도 등을 이용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기법이었죠.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샘플 다운로드 있고 뭐 이런 내고죠. 뭐 추가하면 될 것 같으네요. 추가. 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하나 생기죠. 보시면은요. 여기에 생긴 W라고 하기 좀 작죠. 여기에 보시면 W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자, 시각적 개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실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나 활용해 볼게요.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검색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왕이면은 뭐 워드 클라우드에 관련된 거라 한번 해볼까요?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뭐 워드 클라우드 파이썬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 해서 뭐 시각화 분석하기 뭐 이런 게 있네, 그죠? 뭐 얘를 일단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동이 된 이후에요. 광고는 물론 자 건너뛰고 어느 정도 생성이 되었을 때 스탑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동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짧네, 그죠? 3분 19초짜리밖에 안 되네, 그죠? 여기에 데이터를 다 우리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화면을 내려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쪽에 점점점 있죠. 자, 클릭. 자, 스크립트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우측에요. 자, 올라오시면 이 동영상에서 언급한 내용 등이요. 이렇게 쭉, 이미지 한글로 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컨트롤 A 기능을 쓰시면 여기에 관련된 전부 다 가져오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것도 많이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쓰지 않고요. 자, escape가 지금 현재 됐네요. 그냥 드래그를 쭉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필요한 것만 이런 식으로요. 적용이 다 안 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용을 쭉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C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C 화면 내려놓으시고요. 자, 엑셀 파일을 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이 엑셀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지금 엑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한 다리 건너서, 그죠? 한 시트 건너서 이렇게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자, 얘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삭제하는 전처리 과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이 정제 과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로서는요. 물론 이것도 이제 엑셀을 통해서 자동으로 싹 제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본 수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요. 이 정도 해서 얘를요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시면 되겠죠. 뭐 바탕화면 하겠습니다. 저는요. 바탕화면에 워드 클라우드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니까요. 뭐 워드 1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저장이 다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F12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이 타임스탬프를 자동으로 없애고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스크롤 기능이 많은 제재들이 자꾸 가해지는 것 같아요. 매번 이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그대로 너무 깔끔하게 가져가는 것을 자꾸 이제 차단을 시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된 동영상들을 보시면 특히 이제 이 기준이 2021년도 9월 이후로 아마 금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 이전의 그 동영상들은
이런 것을 다 없이 가져오는 기능들이 막 있었어요. 그렇게 동영상이 찍힌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적용 안 됩니다. 그렇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엑셀 기능을 통해서 다시 정지하는 기능을 좀 활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자, 그러면 다시 파워 BI에서요. 자, 이번에 이제 워드, 네. 자, 있었죠. 워드 클라우드 2.0 클릭. 자,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죠? 역시 뭐, 이제 적절한 크기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서 데이터 가져와야 되겠죠? 지금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가요, 엑셀입니다. 그래서 엑셀 뭐, 통합, 바탕 화면에요, 앞서 워드 1이라 되어 있었죠? 네, 열기. 자, 시트 1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 데이터였죠. 물론 여기서는 데이터 변환해가지고 막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네,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개체를 현재 네, 데이터를 가져왔겠죠. 여기 보시면 그죠? 예, 데이터를 여기 쭉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예, 얘를 다시 범주 아니면 값이겠죠. 그죠? 네, 범주 값. 그 다음에 뭐 제외하는 여러 규칙들이 있겠죠. 자, 범주에 여기 역시 나머지와 동일합니다. 자, 얘를요, 범주에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네. 그죠? 네. 뭐 얘를 값에도 한번 가져가 볼까요? 네. 뭐 방식이 여러 가지 적용이 되죠. 지금 현재 이제 깔끔하게 전처리 작업이 생략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뉴스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이제 현재로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새로 창을 하나 열고요. 시트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지금 가져오고 싶은 데이터가요, CSV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정제되어 있는 워드 클라우드를 가져와서 한번 실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라서 우리가 보기 좋게 정리가 안 됐었죠. 자, 이 데이터는요, 지금 현재 제대로 뭐 잘 정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한글이 막 깨지죠. 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현재 그냥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UTF-8, 파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유니코드 UTF-8로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것으로 바꾸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로드. 자, 데이터를 이제 가져왔겠죠. 그죠? 네.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다, 이 적용이, 자, 여기에서는 새로 해야 되겠네요. 자, 워드 클라우드. 앞서 한번 제가 파일을 가져와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워드, 클라우드 2 만들고, 그죠? 적당히 위치시키시고, 클라우드 2를 열어서 칼럼의 데이터를 뭐 범주로 가져가 보시면은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크기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다른 기능 등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과 파워 BI를 활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실습 파일은 URL 주소창 이곳에서 판매량 조건부 서식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활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범위를 쭉 드래그해서 리본 메뉴 홈이죠. 리본 메뉴 홈에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뭐 하위, 상위,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색조도 이런 식으로 자동 설정이 가능하죠. 자, 지금은 새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규칙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엑셀에서는 수식을 모두 none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재고량 기준 해볼게요. 재고량이 현재 C2부터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C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엑셀에서 항상 우리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이 혼합 참조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F4 펑션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절대 참조가 되죠. 절대 참조는 한번 이거 입력한 값을 셀 주소를 고정시켜 버리는 기능을 수행하죠. 자,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 그 다음에 혼합 참조가 바뀝니다. 자, 이 혼합 참조 상태가 되어야만 가로, 즉 상품 코드, 상품명, 재고량 아니면은 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은 직접 달러 표시를 키인하셔도 무방합니다. C2가 뭐 크거나 같은 조건을 해볼게요. 재고량이 보시면 뭐 40 이상 정도 하면은 식별이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서식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 등을 다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뭐 채우기를 해볼까요? 채우기의 색상을 자,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고량 40개 이상인 3개가 식별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 판매량 부분을 더 드래그를 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조건부 서식에 또 새로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을 하겠다. 그러면 셀 값이 뭐보다 크다만 해볼까요? 뭐 이상, 즉 20 이상 초과되는 것만 해볼까요? 20 이상. 그 다음에 역시 서식을 뭐 색상을 지정을 해서 하시면 되죠. 자, 이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는 파워 BI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파워 BI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엑셀이니까요. 엑셀 통합 문서를 역시 동일한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러면 판매량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상품명 그 다음에 지금은 판매량만 가져오면 될 것 같으네요. 그죠? 판매량을 그대로 로드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지금 로드 다 되고 나면 필드 창이 만들어지죠. 판매량을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빈 캔버스에 클릭을 하셔서요, 보시면은 데이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서식이 있습니다. 자, 5행 3열 여기 있네, 그죠?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적절한 크기로 확장을 좀 시키시고요. 자, 열 부분에 모두를 한번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상품 코드, 순위, 뭐 평균, 재고량, 판매량에 이르기까지요. 그러면 다 설정이 되죠. 지금 보시면 순위는 뭐 합계로 지금 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요. 순위 부분에 화살표 쪽에 클릭을 하셔서 요약 안함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 평균 판매량 부분도 화살표를 클릭을 하셔서 이곳은 평균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서식 지정이 있죠. 서식 지정 부분에서요. 제일 먼저 스타일 사전 설정 부분에서 몇 가지를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 즉 내림 버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림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요. 뭐 굵은 헤더로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파스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아래 위쪽이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눈금 그러면 눈금 선을 뭐 색상도 뭐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닫으시고요. 자, 뭐 세로 눈금도 한번 활성화를 시키고 안 시키고 이렇게 변화를 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두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테두리를 뭐 전체를 다 넣을 경우에는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 원하는 색상별로 되겠습니다. 굵기 역시 뭐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뭐 추가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만 이런 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값 부분에서도 역시 글자 크기 등을 조금 키워서 보기 좋게 적절한 값으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뭐 일반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쭉 한번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자, 다시 원래대로 데이터 추가 돌아가셔서요. 자, 이 버전업이 되면서 조금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우스 우클릭 혹은 내림 버튼을 눌러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렇게 뜨죠. 네. 그래서 조건부 서식 부분에 뭐 배경색, 글꼴색, 아이콘 등의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배경색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배경색 부분에 물론 현재 이 상품명에 따라 지금 바꾸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에스케이프 해버리시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으로 지금 현재 변화를 줄 것인가? 즉 현재 가장 먼저 재고량부터 해볼까요? 자, 재고량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림 버튼 화살표를 활용하셔도 되겠죠. 거기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배경색을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식 스타일은 그라데이션이라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쭉 내용이 뜨죠. 그러면 드래그를 해서 자, 옮겨 놓으시고요. 재고량이 현재 예를 들어서 뭐 40개 이상이면은 뭐 최소 값 기준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지정할 것인지 가능하겠죠. 뭐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40 이상의 색상을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0개 이상에 대한 60, 45 부분이 진하게 활성화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뭐 평균 판매량으로 해볼까요? 평균 판매량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역시 조건부 서식에 이번에는 뭐 글꼴 색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글꼴 색 역시 판매량 부분에 그래서 현재 월 평균 뭐 판매량 합계 기준 월 평균 값이니까 뭐 평균 내지는 개수 값으로 되겠죠. 그죠? 합계 해서 뭐 색상을 뭐 조금 바꾸어서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과 다르게 엑셀은 그 해당 변수 값만으로 이 설정이 가능한 반면요. 파워 BI에서는 이 해당 변수 이외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변화를 주었던 월 평균 판매량 부분에 다시 조건부 서식을 가셔서요.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데이터 막대 같은 걸 많이 쓰죠. 네, 데이터 막대 부분에 뭐 최소 최대값 역시 색상을 또 역시 뭐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적용이 다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 판매량 부분 이번에는 내림 버튼을 활용해 볼까요? 판매량에 예를 들어서 뭐 조건부 서식에 뭐 아이콘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 스타일을 바꾸셔도 되겠고요. 뭐 개수 또는 데이터 뭐 왼쪽 오른쪽에 표시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등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판매량 부분은 한 번 더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량 부분에 보시면 스파크라인 추가라고 있죠. 스파크라인 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X축, Y축 있습니다. 자, X축
네, 판매량 기준, 예, 뭐 역시 X축, 예, 판매량, 지금 현재 판매량이겠죠, 그죠? 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예, 이 판매량 값에 따라서 다시 이런 식으로 스파크 라인으로 예,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 부분에 또는 상품 코드 부분에 예,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예, 소트를 자동으로 함께 적용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뭐 이 여러 유료화된 기능 중에서는 지금 네, 게시가 가능해요. 게시가 되고 뭐 접근 권한도 부여를 할 수 있고 뭐 열람 일자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당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워 BI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에서도요. 인터넷 접속만으로도 바로 여기서 게시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PPT, 파워포인트를 보통 많이 만들어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함께 이것이 연동 당연히 가능하지만 뭐 유료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각화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뭐 파일에서 그죠? 뭐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죠. 내보내기 PDF 파일로 내보내서 깔끔하게 PDF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